추악한 돈의 노예, 보험살인. 1983년 4월 27일 서울 을지병원. 전날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의 연필수 씨가 낯선 이에게 건네받은 초콜릿 우유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우유 속에 든 독극물 정산갈이었고, 아내는 망연자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비극은 사망 하루 전인 4월 25일 저녁, 초등생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만난 20대 여인으로부터 우유 5개를 받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목이 마르다는 남편에게 부인이 이 우유를 건넸고, 염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 을지병원 사건 40일 전인 1983년 3월 17일에 강동 캐바레 화장실에 놓여있던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신 종업원이 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르트 독극물 살인사건의 범인이 또 저지른 범행인가, 아니면 모방범죄인가가 화두가 쏠렸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병원 화장실에서 협박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죄입니다. 앞으로 20명 더 희생시킬 것입니다.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오. 라고 적혀있던 쪽지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독극물 살인 미수 사건이 서너 차례 있었는데요. 경찰은 병원에 원한이 있는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이용되었던 B사의 우유 판매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우유와 요구르트를 배달해 먹는 집에선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이 독극물 범죄의 희생양이 될까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는데요. 유일한 목격자인 염씨 아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경찰은 수상하게 여겼고, 끈질긴 추궁 끝에 아내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염씨의 아내는 아들을 시켜 독이 든 우유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울부짖은 아들에게 아버지와 상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잘 살라고 하셨다. 라고 설득했고, 아들은 가공의 인물인 우유를 건넨 20대 여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하던 아내가 평소 싱글벙글하며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6천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이죠. 실제로 보험증엔 피제공자가 연필수 본인 사망 시에 부인이 보험금을 수령토록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화장품 가게를 경영하며 빚에 허덕였습니다. 염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기 전부터 아내가 남편 명의로 특례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은 부인인 김현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끈질기게 남편이 스스로 죽어 빚을 갚겠다고 했다. 자신을 설득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한 달 전 염씨가 공기주사를 놔서 자살하려고 했으나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촉탁살인 및 살인 미수죄로 감형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다른 이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험살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
이 외에도 어떤 보험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어머니를 분신 자살로 위장한 사건. 1979년 6월 1일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어머니 박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에 밍크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분신 자살했다라고 사망 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치밀한 보험 살인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살해 3개월 전 가족들 몰래 어머니 박 씨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보험금 2,500만 원을 노리고 벌였던 패륜 범죄였던 것이죠. 이 씨는 경찰이 타살로 수사 방향을 바꾸자 음독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 씨는 존속살인과 시체 손괴,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로 위정한 부인 살인 미수. 1989년 6월 20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풍납동 강동세무서 앞에서 콤비 미니버스와 15톤 덤프트럭이 부딪혔습니다. 버스엔 운전사로 일하는 이모 씨가, 조수석엔 이 씨의 부인 김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단순 과실 때문인 줄 알았던 이 교통사고는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었는데요. 피고는 다름 아닌 남편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S생명 외판원이었던 부인이 1억 5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15톤 덤프트럭을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그 수법이 극히 악랄하며 20년 경력의 운전사인 피고인이 단순 과실이라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세 번째, 취객을 죽은 나로 위장한 사건. 1995년 10월 20일 정 씨는 술에 취해 걸어가던 20대 후반의 남자를 승용차에 태워 100m 아래 계곡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정 씨는 20대 남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결혼 반지까지 손가락에 끼워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진 빚 1억 원을 갚기 위해 정 씨가 벌인 자작극이자 살인인 것이었죠. 사건의 전모는 2000년 5월 30일 정 씨가 전주에서 남원 쪽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임실경찰서 역전 초소에서 실시한 경찰 불신 검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문조회 결과 죽은 사람의 지문이라고 나오면서 5년 전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네 번째,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 1997년 3월 18일 남편의 1억 원대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을 노린 아내 서모 씨가 내연남 김모 씨와 공모해 남편 김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서 씨는 1997년 3월 10일 오후 8시 20분쯤 중풍으로 다리가 불편한 남편 김 씨를 경북 경산시의 한 야산으로 불러낸 뒤 김 씨가 저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는 순간 김 씨의 뒷머리를 미리 준비한 나무 볼링핀으로 내려쳤습니다. 이어 숨어있던 내연남 김 씨가 가담해 남편 김 씨를 때렸고 남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돈과 맞바꾼 끔찍한 사건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